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시장도 역시나 좋았는데요. 여러 소식들을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말 해외 주식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2일 연속 크게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원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FDA가 화이자 알약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으며 오미크론 입원율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80%가 낮다고 발표하면서 오미크론 우려를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3분기 성장률이 2.3%로 시장 예상치 2.1%를 상회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인 6.7%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5.8이 나오면서 시장 예측치인 111.9를 상회했습니다. 이 또한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나고 있어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 추세 공통점은 바로 기온이 떨어지는 12월과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2월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되다가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부터는 수치가 증가하는 패턴이 2020년과 2021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말부터는 신규 확진이 감소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이자 먹는 치료제가 승인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시장이 하락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시 하락해준다면 좋은 기회입니다. 공포지수를 봐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빅스가 11% 가까이 하락하며 공포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수치도 어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 32였는데 하루도 안 돼서 5가 오르면서 37로 올랐습니다. 공포 지수로만 봤을 때는 시장이 점점 공포에 적응하고 다시 환호를 외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시장을 봐보겠습니다. 오라클과 페북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그 외 빅테크 등은 전부 상승했으며 테슬라가 무려 7.5%나 상승하며 다시 천슬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보유지분 10% 매각 공약을 지킬 만큼 충분히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많은 물량이 매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매수를 한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독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승인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독일 환경부가 발표했습니다.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22년 초에나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총이 100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주식 변동성이 이렇게 큰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호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조금 조정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출시와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 스타링크와의 협업, AI 시스템, 스페이스 X 상장 등 여러 호재들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당분간은 크겠지만 멀리서 보면 작은 골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테슬라가 계획한 대로만 생산 능력을 갖춘다면 지금 고평가 논란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디즈니 소식입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2021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영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엄청난 흥행 돌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극장 개봉과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랜드 개장이 시작되면서 디즈니한테는 좋은 연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애널리스트 또한 디즈니에 대해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은 물려있긴 하지만 이러한 호재들이 실적에 반영돼서 향후 디즈니는 코로나 전의 매출을 뛰어넘고 더 큰 매출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리비안 주가가 폭락했는데 지난 5일간은 19% 빠졌고 오늘 장에서는 0.5% 하락했습니다. 다만 바클레이즈는 리비안에 대한 중립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공급망 이슈와 코로나 확산까지 겹치면서 몇 달 내로 3개의 다른 자동차 모델을 출시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출시 지연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안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매수해볼 생각인데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 아직도 매수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이 전기차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오펜하이머가 코인베이스를 2022년 최고 선호 주식으로 선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코인베이스는 3%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코인베이스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고 코인베이스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와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인 거래량도 코인베이스가 전 세계 1위는 아닙니다. 차라리 코인 관련 기술이나 코인을 활용하는 회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기기 및 장비회사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는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와 건설 경기지표 호조 등에 따라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번스타인이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이 캐터필러의 성장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장에 캐터필러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 바이든 인프라 법안의 가장 큰 수혜주라 볼 수 있지만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고평가를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ER도 많이 내려와서 동일 섹터 평균 PER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분기 매출 또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리바바 관련 소식입니다. 아틀란틱 에커티스가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쇼핑 플랫폼이 단기간에 성과를 끌어올리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4%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클라우드 정보 공유 계약을 중지했습니다. 빨간 원 부분에서 워런 버핏의 단짝인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요. 그 이후로 더 하락하면서 상장 당시 주가보다 더 낮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은 정말 리스크가 큰 듯합니다.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더 하락할 위험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